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저희가 책은요. 컴퓨터 10 학당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책은 20페이지고요. 제목에 창 다루기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컴퓨터 공부하실 때요. 먼저 그 말뜻을 이해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제목에 있어요. 해서 지금은 창 다루기고요. 21페이지 보니까 창 크기 조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여기에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마우스 포인트를 컴퓨터 중간에 두고 왼쪽 마우스 버튼 두 번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따라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이 화면을 창이라 한다 소리입니다. 창. 그럼 창이 떴을 때요. 창의 가장 위쪽입니다. 위쪽. 이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가면은 세 가지 단추가 있어요. 첫 번째 단추는 최소화 단추, 두 번째 단추는 복귀 단추 또는 최대화 단추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단추는 종료 단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료 단추를 누르면 닫히게 되고요. 여기 두 번째 단추를 누르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듭니다. 그럼 다시 이 자리가 최대화 단추로 바뀌어져요. 이 두 번째 단추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다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1페이지 창 크기 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두 번째 단추를 눌러서 이 창이 조그맣게 됐을 때 창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여기에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이 화살표를 마우스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우스 포인터라 얘기해요. 이 마우스 포인터의 중요한 거는 화살표의 빼쪽한 부분입니다. 이 빼쪽한 부분을 창에 이러한 모서리 갖다 대면은 양방향에 이런 화살표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요. 또는 오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 되고요. 왼쪽도 마찬가지, 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마우스를 누른 채로, 왼쪽 마우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끌고 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창의 크기가 이렇게 줄었다가 커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창의 크기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오른쪽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니까 양방향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때 누른 채로 끌고 오니까 또 이렇게 창의 가로의 폭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누른 채로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창이 다시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창의 크기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요. 창이 꽉 차 있을 때, 최대화가 됐을 때는 창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즉, 두 번째 단추인 작게 됐을 때, 이때가 창의 크기 조절과 창의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창의 이동은 화살표 끝, 저 마우스 포인터라고 합니다. 화살표 끝을 여기에 제목 표시줄 중간 정도로 놓으시고 마우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끌고 가요. 이 끌고 간다는 걸 드래그 한다고 해요. DRAG, 끌기라고 해요. 끌기. 그럼 이렇게 창이 이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앞에 조그만 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 창을 팝업 창이라고 하는데 팝업 창이 떴을 때 여러분 끝내고 싶은데 이 X가 안 나서 못 끝낼 때는 그 팝업 창에 제목 표시줄
위에다가 마우스를 포인트를 놓고 이렇게 드래그 끌기 하면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X를 눌러주면은 창이 끝나게 되겠죠. 자, 제가 이 창이 조그맣게 됐을 때 제가 다른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했어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두 개의 창이 뜬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창을 활성창, 뒤에 나와 있는 창을 비활성창이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숨어 있는 비활성창을 눌러주면은 비활성창이 활성화가 돼요. 다시 비활성창의 일부를 클릭하면 다시 또 창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창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창의 전환 23페이지에 있네요. 그러면 이 창이 이렇게 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창이 이렇게 크면은 창의 일부를 클릭할 수가 없죠. 창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창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요 밑에 보면 작업 표시줄요. 몇 밑에 봅니다. 작업 표시줄 밑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푸시 단추랍니다. 이 아이콘 모양의 푸시 단추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눌러주면은 컴퓨터 쪽의 화면으로 바뀌고 요 밑에 푸시 단추에 얘를 눌러주면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크게 최대화됐을 때는요. 작업 표시줄에 푸시 버튼, 푸시 단추를 눌러서 창에 전환을 할 수 있고요. 창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창의 일부를 클릭해서 창의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3페이지 됐고요. 25페이지는요. 여기서 제목 표시줄의 오른쪽 위에 이 첫 번째 단추, 이거를 최소화 단추랍니다. 이 최소화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다시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작업 표시줄의 푸시 버튼, 이걸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추는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작업 표시줄에 최소화를 시키는 거고요. 끝내려면 작업 표시줄 제목 표시를 위에 있는 X 단추, 요거 닫기 단추, 요거를 X를 해줘야만이 이렇게 끝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단추, 즉 조절 단추라는데 최소화 단추, 다음에 최대화 단추, 다음에 끝내기, 종료 단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책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읽어보셔야 돼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작업 표시줄 다루기. 자, 작업 표시줄이란 여기 여러분의 화면에요. 최고 밑에 있는 줄, 이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작업 표시줄에서요.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 중간에 놓고요.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 중간에 놓고 마우스를 누른 채로 끌고 이렇게 올라가면 작업 표시줄이 위로 올라간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 중간에 놓고 왼쪽으로 끌고 손을 놓으니까 작업 표시줄이 왼쪽으로 이동된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작업 표시줄의 중간에 놓고 오른쪽으로 끌고 오니까 작업 표시줄이
오른쪽으로 이동된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작업 표시줄 이걸 누른 채로 가는데 이동이 안 하지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어떤 곳을 방을 이동하고자 할 때, 방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방문이 잠겨 있으면 밖에 못 나가죠. 그럼 방 밖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방문이 잠겨 있는 거를 풀어줘야만 돼요. 즉 작업 표시줄도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줄이 잠겨 있으면 작업 표시줄이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업 표시줄의 잠금을 해제해야만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컴퓨터 사용을 하실 때 첫 번째 이해해 주실 게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무엇인가를 꼭 좀 먼저 이해해 주세요. 그게 1번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작업 표시줄 잠금 해제라 소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디서? 행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 소리예요. 어디? 자, 1번은 무엇 하세요? 2번은 어디에서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걸로 되돌아가 보자고요. 1번 무엇 하세요? 작업 표시줄 잠금 해제할 거예요. 2번 어디에서요? 작업 표시줄이에요. 먼저 이 두 가지를 꼭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구해야 돼요. 답은 어디가 어디죠? 작업 표시줄이죠. 그러면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 중간에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오른쪽 마우스의 말을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세요로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세요라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잘 기능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무엇 하세요를 생각하시고 두 번째 어디서요. 그 다음에 답은 뭐라고요? 화살표 끝을 어디에 중간에 놓고 도와주세요. 즉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는 메뉴가 뜹니다. 그럼 쭉 내려와 보아요. 그럼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죠. 그럼 이 작업 표시줄 잠금에서 제가 한번 눌러주면 작업 표시 잠기고 그럼 저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화살표 끝을 작업표 중간에 놓고 도와주세요. 오른쪽 마우스니까 작업 표시줄이 잠금이 돼 있죠. 저도 이제는. 그럼 이때는요. 저도 못 끌고 가요.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이 이동이 되려면은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해야만 돼요. 저 역시도 지금 작업 표시줄 잠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제할게요. 그럼 1번 무엇 하세요? 작업 표시줄 잠금 해제하겠습니다. 2번 어디서요? 작업 표시줄에서요. 그럼 답을 구해야겠죠?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 중간에 놓고 오른쪽 마우스 도와주세요 해서 작업 표시줄 잠금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은 얘가 사라집니다. 이때 눌러달라는 소리는요 언제나 왼쪽 버튼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은 도와달랄 때만 여러분이 오른쪽 마우스를 사용해요. 근데 컴퓨터는 두 번 안 도와줘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은 오른쪽은 한 번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연달아 눌러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 두 번 안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은 꼭 한 번만 작업 표시줄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 도와주세요는 한 번만 도와준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뭘 할 때는 왼쪽 마우스입니다. 해서 오른쪽 마우스 도와달라는 거는 한 번만 도와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왼쪽 버튼이 이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눌러주니까 작업표 잠금 해제가 됐어요. 볼까요? 화살표 끝을 작업표 중간에 놓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없어졌죠. 그러면 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작업 표시줄 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작업 표시줄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창의 크기 조정을 할 때 마우스 포인트를 이러한 구분선에 잘 갖다 대니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 이 구분하는 선에 갖다 대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누른 채로 드래그 끌고 오면은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화면의 2분의 1까지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줄일 때도요. 화살표 끝을 작업 표시줄의 구분선에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누른 채로 끌고 올라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크기가 조정되는 거가 알 수 있고, 작업 표시줄은요. 화면의 2분의 1 크기까지만 커지고 줄어드는 것까지 최소 여기까지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을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고정하기. 바탕 화면에 보면은요, 이러한 아이콘이 되게 많이 있네요. 이런 아이콘이요. 그럼 이런 아이콘을 바탕 화면에 둘 수도 있고요. 밑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할 수도 있다 소리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아이콘 등이 많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요. 아이콘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아이콘을 마우스 포인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 포인트를 중간에 누른 채로요 끌고 작업 표시를 밑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 고정하기. 거꾸로 작업 표시줄에서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살표 끝을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콘 중간에 놓고요. 도와주세요. 즉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얘를 눌러주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과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아이콘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바로가기 개념이에요. 진짜는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를 가르치고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는 실행을 하려면은 제가 차이점 말씀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따닥 연달아 2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실행이 되고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바로가기는요.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는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바로가기를 빠른 실행이라 하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아이콘의 얘네들 모습을 바로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알맞게 활용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요. 바탕화면 설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책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탕화면 설정하기, 테마 지정하기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바탕화면에 여기 있는 그림을 바꾸랍니다.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 지금은 윈도우 표준 화면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을 바꾸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배경 그림 바꾸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무엇해요? 배경 그림 바꾸기. 2번 어디서요? 바탕화면에서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화살표를 어디? 바탕화면 중간에 놓고요. 도와주세요. 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최고 밑에 가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메뉴판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요. 제가 경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요. 경치 눌렀어요. 그리고 X. 그러면 바탕화면이 이렇게 바탕화면 배경 그림이 바뀐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번에는 바탕화면을 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바탕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여러분 컴퓨터마다 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컴퓨터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왼쪽에 라이브러리 밑에 사진이라고 하는 폴더 속에 가면 이렇게 사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없는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요.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이걸로 저는 이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풍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집에는 이게 아닐 수 있으니까 거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지금 무엇 한다고 했죠? 배경 그림 바꾸기. 어디서요? 여기서, 단풍에서요. 그러면 화살표 끝을 여기요. 그림 안에다 두고 도와주세요. 즉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니까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이라고 있네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 위에서 요거 X 닫아주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바탕화면에 대한 배경 설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